네, 의사와 함께하는 정직한 건강정보, 이제 아로와 함께하세요. 알닥터가 당신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집안에 아이가 있으신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이라면 귀가 쫑긋쫑긋 저 멀리까지 열릴만한 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송파 서울석병원의 이기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다 같이 박수! 자,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궁금해하시고 계시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과 의사 이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대변해줄 패널분들 나와 계십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남자 대표고요. 아로의 PD를 맡고 있는 최승병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정 출연자시죠? 네.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석병원에 아들이랑 저랑 같이 입원했던 환자로 우리 원장님을 뵀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패널로 나왔습니다. 원장님의 또 든든한 지원군이 나와 계십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주제가 소아정형이다 보니까, 근데 물론 저희도 궁금한 정형에 대한 지식들을 여쭤볼 거지만, 소아정형이다 보니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궁금한 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승병 대표님 혹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소아하면은 제일 좀 궁금한 것들이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발이 다 평발이에요. 진짜요? 네, 살이 이렇게 뿔로 차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예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평발이 이제 어느 때부터 그렇게 또 진단이 가능한 건지 일단 진단에 관한 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그 평발을 진단할 수 있는 건지. 체중발을 서 있을 때 땅에 닿는 거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평발이라고 해요. 평발은 되게 이제 애들한테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게 되는 원인이 병원에 이제 찾아보면 2살에서 한 6살, 7살 애들이 오게 되는 원인이 애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되게는 아니에요. 보면 엄마 볼 때 뒤에서 보면 발뒤축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발이 좀 휘었다. 그리고 보기 이상하다. 뭐 신발이 어디 닿는, 뭐 신발이 닳아지는 게 좀 이제 비대칭적으로 닳아진다. 뭐 유치원이나 어디 갔더니 뭐 선생님이 얘 발이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 그랬다고 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체중 부하를 했을 때 발바닥의 안쪽에 아치가 이제 땅에 닿는지 아치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보고 우선 평발을 진단을 하니까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평발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걷기 시작하면. 근데 질문을 듣는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이들 발이 처음에도 평평하다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평발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평발이 발달이 되는 건지. 그 조그만 발 안에도 한 몇십 개의 뼈가 있어요. 이 뼈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삼각대처럼 이제 아치를 이제 유지하는 모양, 아치를 만드는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뭐 뼈에 기형이 있다든지 뼈가 하나 더 있다든지 뼈끼리 붙었다든지 그러지 않고 또 뼈 관절, 뼈끼리 닿아 있는 관절이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아치 같은 게 이제 개선물 이렇게 아치를 만들 때 그 가운데가 빈 공간에 이제 이게 무너지지 않게 힘을 줘야 되는 것처럼 발바닥에 아치를 유지를 해주려면 그 발바닥 밑에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잡아줘야 되는 것들 있어요.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발 안쪽에 아치가 이제 우리가 체중 부하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 아치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평발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아치를 만들 수 없게 뼈 모양의 기형이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선천적인 평발이 될 거고, 그거 아니고서는 되게 발달 과정에 평발을 보이는 시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성인이 돼서도 다 자라고 나서도 평발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이제 선천적인 기형이 아니라 좀 유연해서 그래서 생길 수 있는 평발이 있죠. 선천적인 기형이 아니더라도 평발이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 시청자분들은 우리 애가 혹시 평발이라면 이걸 고칠 수 있으실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평발은 치료를 해야 될 평발이 있고 치료를 안 해도 되는 평발이 있고요. 우선 가장 크게 평발을 나누는 게 강직성, 유연성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평발은 뼈에 기형이 있대. 아까 선천적으로 얘기했는데 뼈에 기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뼈가 관절이 붙어서 발이 이제 딱딱하게 평발인 모양으로 굳어있대. 강직성 평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뼈나 관절에 다 괜찮은데 힘줄이나 인대가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평발인 거를 우리가 유연성 평발이라고 해요. 유연성 평발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외과적인 상식이에요. 유연성 평발은 얘기 드린 것처럼 힘줄이나 인대가 좀 약해서 그런데
아까 이제 애들한테 그런 게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애들은 좀 유연해요. 원래 좀 유연해요. 힘줄이냐인데도 당연히 유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치를 잡아주는 힘이 이제 약해서 그래서 유연성 평발이 생기게 되는데 한 이제 우리가 조사에서 알고 있는 거로 보면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1살에서 2살 되는 애들의 80에서 90% 정도가 이 힘줄이나 애들가 유연해서 유연성 평발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자축기를 지나가면서 애들이 성장하고 오면서 유연한 게 좀 뻣뻣해지겠죠. 그래서 한 12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유연성 평발이 있던 80에서 90% 애들 중에서 80에서 90% 정도가 유연성 평발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치가 다시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없어질 수 그렇죠. 오. 이게 이제 자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1-20% 정도는 유연성 평발이 남아요. 근데 그 유연성 평발은 강직성 평발과 달리 무슨 어떤 증상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일으키거나 그런 게 심하지 않아서 치료를 해야 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서 제가 아주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 있어요. 잉글랜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의 발을 봤어요. 자기들 몰라요. 굉장히 심한 유연성 평발인데 당신 발이 굉장히 심한 유연성 평발입니다. 자기들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뛰는 데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한 게 발이 아파서 은퇴를 한 게 아니라 무릎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치료할 필요가 별로 거의 없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얘기를 너무나 잘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신발을 주면 신발이 그 양쪽 사이드만 이렇게 달아요. 그런데 또 치과를 가봤더니 이가 부정교합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정교합이 모든 그 척추랑도 연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빨이 부정교합에 신발을 신으면 양축이 다는 거는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진료실에 와서 궁금해하는 점이 그 점이고 이제 많이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듣고 이제 계신 제가 이제 유연성 평발 치료할 필요 없어 증상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그런지 이제 의문을 하시는 게 그 부분인데 이제 아치가 이제 발 내측에 아치가 없으면 발 뒤축이 바깥쪽에 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쪽이 무너지니까 안쪽이 내려가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다리가 휘었으니까 무릎이 휘지 않겠냐. 그래서 다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X자로 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하면 사람이 서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X자가 되고 그럼 골반이면 어떻게 되고 그럼 척추가 휘고 그러면서 이제 위에 또 가서 이렇게 턱까지 가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뒤축이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서 다리가 X자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골반이 삐뚤어지는 경우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유연성 평발이 80에서 90%가 생기고 인구에 한 20%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6.25 끝나고 얼마 안 돼도 있었는데 그 평발인 사람들이 다 다리하고 골반 휘고 척추 휘고 이빨 안 맞아서 다 부정교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잖아요. 소아정외과 학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게 낭설이다 입장을 취했던 적이 있고요. 어설프게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강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최승명 대표는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네, 그 평발에 관해서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최배달 씨 아들이었거든요. 되게 네, 학교에- 바람의 파이터. 예. 네, 그 친구가 근데 평발이었습니다. 네, 평발이어가지고 항상 축구할 때는 그 수비수만 했어요. 공이 오면 이렇게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변에 못 가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평발은 평발이구나. 네, 운동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평발 군대도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2차 대전에서 영국에서 저는 자료를 봤어요. 평발에 대해서 보는데 영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2차 대전에 이제 사망자를 봤어요. 군인 중에서 평발인 사람, 평발 아닌 사람 사망률이 전사율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은 극한 상황이고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평발이 그런 극한 상황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뛰거나 뭐 여러 가지 행동에 제한이 있으면 평발인 사람의 사망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발이 크게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자료로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거 보면은
똥가리신 분들이 별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생각하는 있다. 것처럼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성인이 돼서 형발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장시간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릴 때 이제 왜 아치가 있냐 하면 발 안쪽에 아치가 있냐 하면 생역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생역학적인 뭐 대단히 뭐 과학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사람이 걷고 뭐 이런 이제 힘을 제일 적게 들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에너지 소모가 적으면서 걷거나 뛰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발이 삼각형 모양, 그래서 아치가 뜨는 게 우리 이제 인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밑에 발바닥 뼈, 그리고 뒤꿈치 이게 세 개 딱 힘이 잡혀주고 거기에 체중이 되고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 아치가 좀 안쪽으로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장시간에 뭐 행동을 하면 티눈이 박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족압이 이제 그 압력이 골고루 분포되진 않고 제대로 힘을 받아야 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가지 않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긴다든지 티눈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는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장거리 마라톤 선수인데 아치가 없어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다. 그런 경우는 그때는 이제 그 신발 안에 아치가 좀 많이 올라가 있거나 그런 운동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발의 피로도나 뭐 티눈이 생긴다든지 뭐 아니면 뭐 굳은 살이 배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이제 그런 걸 추천하는 건 있죠. 아니 어차피 우리가 발로 시작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 그 발이 어떻든 사람이 이렇게 대칭을 하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다리 길이도 저도 이렇게 가서 검사해 보니까 한쪽이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형외과 같은 데서 깔창을 권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통증의학과나 이런 데서 깔창을 해서 길이를 맞춰야 된다. 저도 근데- 그거 권유 받아본 적 있어요. 예, 근데 깔창은 되게 비싼데,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를 이렇게 들으면 깔창을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리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깔창을 하는 거하고 네. 이제 아치가 없어서 깔창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잘하는 소아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고 어른에 있어서 진짜 그렇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최근까지 거울 보면 사람 좌우가 그렇게 대칭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 차이가 있고 뭐 척추가 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 있는데 다리 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한 2cm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으면 2cm 이하로 차이가 나면 그런 경우는 뭐 반대쪽 관절, 허리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굳이 이제 할 필요가 뭐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3cm 정도 되면 얘기가 달라요. 3cm 정도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이거는 이제 뭐 하여간 골반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거기는 길이를 맞춰줄 거를 이제 우리가 권하고 그 길이를 맞추는 게 깔창도 있지만 깔창은 뭐 집에서도 깔창, 나가서도 깔창, 신발까지 그러니까 아예 뼈를 이제 다리 같은 게 늘려서 그래서 이제 길이를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깔창도 종류가 있는데 다리 길이 높이는 깔창, 뭐 그거하고 맞추는 깔창 그리고 발 아치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제 그럼 다리 저나요, 원장님? 3cm 정도 차이 나면 다리 저희- 이렇게 저어요? 이제 그 다리 저는 게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오른쪽 신발을 신고 왼쪽 신발을 안 신고 그 차이가 한 1cm밖에 안 난다 하더라도 네. 그때 딱 신으면 저는 걸 느껴요 사람이. 네. 근데 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선천성 편측 비대라고 해서 이상하게 한쪽만 커요. 다리 한쪽 길고 뭐 다리 한쪽 두껍고 팔도 한쪽 굵고 뭐 신발 신으면 한쪽이 신발이 더 크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길이 차이가 나는 게 이게 평생 그런 거예요. 자라면. 그러니까 이게 만 5cm, 6cm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절겠죠. 느껴지는데 한 1, 2cm 되면 자기가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거나 저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성장판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아이들의 키에 관심이 많으실 거잖아요. 우리 어떠세요? 아이를 양육하시는 입장에서 자녀분의 키에 관심이 관심 있으신가요? 많죠. 있으셨겠죠? 네. 네. 아기 때부터 쭉쭉이 운동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쭉쭉쭉. 네, 그러면 쭉쭉쭉. 왠지 다리가 좀 더 클 것 같은, 길어질 것 같은. 네, 쭉쭉이 운동 많이 시킵니다. 오랜 기억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그거는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하네요. 이 쭉쭉이 운동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럴 것 같다.
그래서 하는 행동하고 이제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 건 이제 다른 건데 수조 개의 세포가 돼서 사람 몸이 만들어지듯이 분열을 해서 그 성장판에 있는 연골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낸 그 연골세포가 이제 뼈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지 이제 쭉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 뭐 피면은 커질 건데 그거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죠. 근데 왜 가정에서 하는 의학적 처치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잖아요. 이 쭉쭉이 운동 혹시 관절에 무리는 안 가는 걸까요? 뭐 쭉쭉이 운동을 뭐 아동 학대처럼 하는 적은 없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닐 텐데. 네. 근데 이제 쭉쭉이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애들 보면 이제 갓난아기 생후 몇 개월 된 애들 보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거 굉장히 쭈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쭈그리고 있어서 뭐 다리나 이런 것도 뭐 모양들이 뭐 옷자고 뭐 그런 모양들이 있는데 이제 쭉쭉이를 해주면은 그때 당시 뭐 다리가 펴지고 뭐 옷자인 다리가 뭐 어떻게 될까 해서 해주는 경우인데 애들이 자랄 때는 개구리처럼 이렇게 다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벌리고 있고 그런 자세가 이제 그 고관절이 발달하는 빠지는 그런 경우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굳이 쭉쭉이를 해서 피면 이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서 다리가 펴지지도 않고 키가 커지지도 않는데 굳이 그 고관절을 쭉쭉 펴서 혹시라도 이제 관절이 이제 발달하는데 장애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쭉쭉이 운동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쭉쭉이 자세처럼 애들을 포대기에 다리를 쭉 핀 채로 키우는 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도 그런 데가 있고 에스키모가 그런 데도 있고 중동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고관절, 애들이 고관절이 빠지거나 이형성증이 보이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제주도 여행 가보시면 아니 제주도에 계신 분들 보면 그런 게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고관절 탈구 환자가 무지 많았어요. 원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퇴골이 허벅지 뼈하고 사람이 걷고 움직일 때 여기 접히는 데가 있잖아요. 히프라 그러는 부분이 애들이 이제 태어날 때나 그 근처에 관절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흔한 건 아닌데 보통 1000명 애들이 태어나면 그 중에 1명꼴로 그 관절이 좀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좀 불안정한 경우도 있고 뼈가 좀 이제 형성이 좀 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뭐냐면 고관절 빠지면 관절 빠지면 어른 돼서 관절 빠지면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어깨 빠지고 그러면 관절이 빠지면 통증이 극심해요. 팔이 이팔꿈치거든요. 근데 고관절 탈구는 애들이 아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울질 않으니까 몰라요 빠진지. 그리고 애들은 태어나서 바로 걷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 정도 돼야지 걸으니까 그때 돼서 다행히 한쪽만 다행인 건 아니고 한쪽만 빠졌다면 절겠죠. 양쪽 다 빠지면 절지도 않아요. 약간 걷는 게 오리걸음처럼 걷는다고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때 돼서 알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또 나중에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인공 관절을 빨리 해야 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죠. 아무래도 가정에서 직접 조기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신 가족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 좋은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기가 뭐 첫째 딸이거나 첫째거나 아니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거꾸로 서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엄마가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었다든지 직교 가족이 아니면 자기 형제 중에서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걸 좀 잘 보라고 더 자세히 관심을 가서 보고 검사를 해보라고 그러는 이렇게 이제 권하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는 아기를 보고 느끼는 건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관절에서 그냥 따깍하고 이제 뚝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소리는 들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뭐 딱 하고 들어갔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다리 만지면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소리가 나는 경우 그리고 아기들은 살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어른보다. 그래서 뼈하고 살 보면 그러니까 주름이 있죠. 고관절이 만약에 빠져서 이제 그 뼈가 허벅지 뼈가 골반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쪽 부분이 살이 더 느슨하니까 주름이 비대칭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름이 다른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빠져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기저귀를 채울 때 이제 다리 가랑이 벌리면 이쪽은 관절이 들어가서 잘 벌어지는데 빠진 쪽은 이게 걸려서 잘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 갈등이 다르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보면 길이가 좀 다르. 왜냐면 빠지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얘가 이제 긴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사를 좀 해보라고 그러죠. 그럼 남아랑 여아 중에는 여아가 더 여자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요. 이제 저기 여아에 더 많은데 여아에 많은 이유를 이제 보면 왜 그런지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 있잖아요. 이게 뭐 여아한테 여성 호르몬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걔네들이 아직 여성으로서 사춘기 가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여성 호르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인대나 이런 걸 좀 이완시키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릴 때도 애들에서도 유연하다고 했잖아요. 그 유연한 게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더 유연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면 옛날에 수술하고 그러지 할 때는 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에 있는 골반의 치골이 막 열리고 그러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치골의 앞부분은 인대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유연하게 돼서 출산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역할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그런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그런 이제 뭐 거기에 감수체가 있든지 여성 호르몬의 역할로 인대가 좀 더 유연하면 고관절에 인대가 좀 유연한 것까지 더해져서 더 잘 이제 빠진다고 해서 여아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남자 여아를 보면 비교적으로 여자가 훨씬 많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고관절 이형성증은 병원에 가면 그냥 엑스레이 딱 찍으면 쉽게 나오는 건가요? 이제 엑스레이 찍는 이게 아주 숙련된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고 거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들의 뼈는 어른 뼈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물렁뼈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진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숭숭숭 비어 있어요. 근데 그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물렁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엑스레이라는 게 그런 무기질이 석회질이 있는 그런 것만 이제 보이니까 그냥 찍어서도 안 보여요. 그래서 고관절을 찍었는데 이건 가운데가 평 비어 있고 밑에 뼈가 뼈 있고 그래서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도 이게 이제 어떤 빠졌다 안 빠졌다를 숙련된 소아정형외과 의사는 보고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맹신하지는 않아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조기 위암 검사할 때 위내시경이 제일 좋은 검사처럼 우리가 이제 고관절 이형성증 검사하는 건 제일 좋은 거는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로는 그 국소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관절의 일부만. 근데 이제 골반이라든지 다른 뭐 대퇴골이 좀 길이가 짧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엑스레이 한 장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서 그 정도 엑스레이 찍는 게 물론 내 액이 다 소중하고 그런데 뭐 그거 찍는 게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고 다 보고 있으면 그 정도로 이게 좀 해서 우리 애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 크게 이제 그럴 정도까지는 아닐 거로 생각해서 의심이 되고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서 얻는 이익이 엑스레이 찍어서 조금 방사선 피폭돼가지고 잃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로 생각이 돼서 그거는 할 때 의사로서 소아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찍을 때 뭐 제 스스로 뭐 너무 과한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찍을 걸 권해요. 근데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소아 그리고 정형외과 하면 연관검색어처럼 떠오르는 게 키 크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대표님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아요. 완전 한맺힌 사람이죠. 네. 한이 맺혔어요. 네. 뭐 어렸을 때 농구 열심히 하면 키 큰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농구 시작했고요. 센터에서부터 점점 밀려가지고 결국 가드로 끝났습니다. 계속 하시겠어요? 그럼 진짜 클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요? 저가 26살 때까지 열심히 농구했는데요. 1cm 안 컸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160이 안 되신 아버지도 160이 안 되고 근데 제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참 많이 클 때 초등학교 때 그럴 때 저는 배구 선수를 했어요. 이건 진짜 직업 선수처럼 배구 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 빼먹고 그다음에 그냥 운동장에 가서 뛰고 여름에 이렇게 겨울 방학 때 합숙 들어가고 그럴 때 했는데 그때 보면 많이 컸던 것 같고 배구라는 운동이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 그래서 이게 그런 자극이 있으면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점프만 한다고 커지는 건 아닌데 적절한 자극은 그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이제 좀 더 키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라는 생각이고 적어도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키가 신체 활동이 적대든지 그리고 이제 그 농구나 이런 운동을 안 하고 그냥 학원에만 처박혀 있든지 아니면 PC방 가서 하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야외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좀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계적인 자극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 이게 물론 이제 연구 결과로 확인된 건 아닌데
뭐 그런 권장하신다는 거죠? 네. 아, 그럼 저는 농구를 안 했으면 63에서 멈췄겠네요. 농구를 안 하셨으면 거기까지는 못 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초등학교 개인적인 사학년, 의견이. 초등학교 네. 3학년 때 시작하셨으면 또 모르죠. 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군요. 너무 늦었군요. 저는 배구 시작한 게 3학년. 아. 그러면 기계적인 자극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어머님들은 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우유도 많이 먹이시고 콩나물도 많이 먹이시고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어떤 음식 하나로 먹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동이 비만이 문제가 되죠. 좀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못 먹어서 이제 키가 안 크고 그런 경우는 있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 쪽에 관련되는 부대 어떻게 있게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 게 탈북자 신체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탈북자들 오면은 그게 이제 탈북자가 오면은 지금 아니면 그것도 이제 한참 전인데 그때 오는 탈북자는 진짜 키가 작았어요. 탈북해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나오는 분도 있었지만 남자가 160 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여자는 150. 다 진짜 작고 어떤 친구는 진짜 20살 됐는데 이 친구는 한 15살 뭐 이렇게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왜소하고 작은 게 있어서 진짜 못 먹으면 안 크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는 좀 어려웠다 그러면 키가 적었어도 지금 우리 세대 와서는 뭐 식이나 먹는 것 때문에 뭐가 덜 컸다. 아까 얘기드린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알러지 이런 경우 이외에는 이렇게 먹는 거로 뭐 하나를 먹었더니 무슨 약품을 먹었더니 뭐 칼슘을 먹었더니 우유를 먹었더니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걱정이 못 먹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옛날 얘기군요. 네. 그죠. 먹는 거는 이제 연관관계가 없다는. 성장판이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딸도 걱정인데 아들이 걱정이죠. 성장판이 거의 다쳐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다쳐도 군대 가서도 남자들이 키가 클 수 있을까요? 성장판이라는 게 길쭉한 뼈에 이 양쪽 끝에 이제 물렁뼈로 성장판이 있는데 무릎에 가까운 허벅지 뼈나 종아리 뼈에 있는 성장판이 다리가 길어지면 70%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판이 다쳐서 키가 안 큰다는 때는 주로 그 무릎에 있는 성장판이 다치는 거고 그게 다치고 나서 아직 열려있는 성장판이 자 내일 아침에 다 다치자 일시적으로 딱 다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시기별로 여기가 다치고 여기가 다치고 여기가 다치고 이게 시기별로 다 다른데 척추에 있는 성장판은 우리가 무릎에 있는 성장판보다 다치는 시기가 좀 더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 있는 성장판이 다치더라도 허리가 길어지는 경우는 있겠죠. 와 우리 요새 애들은 와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다 뭐 이렇게 하고 서부 체형을 닮아가는데 이제 나중에 다 커서 한 군대 갈 때쯤에 저기 때 딱 보면 그냥 똑같아요. 다리 이게 이제 그 시기는 이제 다리가 먼저 길어질 때고 그게 끝나고 나서 몸통이 길어지면 그 비율이 그렇게 크게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몇 번 접한 적이 있는데 이 성장주사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행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효과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제부터 시술하는 게 효과가 좀 더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근데 그게 그 효과를 이제 만약에 안 쓰고 했을 때 5mm 늘어날 게 써서 6mm 늘어났는지 아니면 5mm가 1년 있다 늘어날 게 3개월 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안 늘어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효과가 이제 사람 몸에서 나올지는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데 어찌됐든지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성장판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효과는 있다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효과가 그래도 있는 편이다.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있다? 네, 있다. 키 크는 얘기를 우리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청소년 시기에 혹은 유년 시절에 겪었던 키와 관련된 에피소드 우리 하나씩 한번 풀어놔 봅시다. 네. 저는 아까 무릎 말씀해 주셨는데 무릎이 중학교 때 굉장히 아팠어요. 네, 무릎이. 그래서 이게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아플 때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병원에 가면 뭐가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렇죠. 성장기에 이제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성장기 이제 뭐 근골격계 자라는 과정이니까
이제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다리를 드시거나 뭐 닭날개를 드실 때 어떤 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그 닭다리에서 이렇게 하얗게 나온 그 부분, 그런 게 이제 연골이죠. 관절 연골. 어른들은 이제 그런 관절에만 있어요, 대개는. 근데 이제 이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은 성장판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딱딱한 뼈가 아니라 물렁뼈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물렁뼈에서 자라요. 이게 길어지는 것만 아니라 이제 길이가 길어지는 건 아니라 두꺼워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다 물렁뼈들이 다 이제 역할을 해요. 힘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이제 뼈에 붙는 걸 힘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다 근육이 작용을 해요. 눈을 깜빡거리는 거, 눈알이 움직이는 거, 숨을 쉬는 거, 하다못해 우리 머리털이 이렇게 쭈뼛 쓰는 것도 다 근육이 관련을 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뼈에 붙어서 이렇게 수축을 하면 그게 이제 움직여지는데, 그 힘줄이 어느 부위에 붙느냐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렁뼈에 붙든지 아니면 성장판 근처에 붙든지. 그래서 성장판을 당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 물렁뼈하고 딱딱한 뼈하고 있을 때 이 힘이 당겨지면 물렁뼈에 집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주실하고 고무줄하고 명주실하고 있는데, 당겨보면 명주실이 고무줄보다 10배 강하기 때문에 명주실은 가면 그 고무줄만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물렁뼈 있는 부분에 힘이 집중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물렁뼈나 그런 것들이 다 딱딱한 뼈로 바뀌잖아요. 성장뼈에 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어떤 엄마들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치료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계속 아파. 근데 통증이 있을 때 쉬고 통증이 없을 때 또 활동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 치료 안 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만 하는. 저희는 애가 둘인데요. 그 큰애는 굉장히 이 성장통 앓을 때 엄청 아파했어요. 근데 걔는 별로 키가 안 큰 거예요. 근데 작은 애는 아프다고 했는데 그 아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그 고통을 덜 호소했거든요. 걔는 정말 쭉 컸어요. 근데 이 성장통이 그 본인이 느껴지는 그 통증 있잖아요. 그게 그 성장하는 거와 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게 키가 크니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그걸 잡아 당기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뼈가 늘어나면 그 뼈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맞게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그 이제 근육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미세하게 거기는 이제 연결된 부분들인데 그것도 같이 늘어나요. 근육에도 성장판이 있어서 그 줄기세포들이 거기다 있으면 그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리가 길어지고 키가 큰다고 더 빨리 컸으니까 더 아프겠다,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저도 많이 클 때 아팠던 기억이 없어요. 저 이변에 13cm 큰 적이 있는데 그때 아픈 통증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거 개인적으로 봐도. 네. 그게 특별히 뭐 더 통증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통증이 있으면 안 크나 봐요. 아주 빨리 자랄 때 위험한 경우는 있어요. 성장판이 급속도로 막 늘어나고 그럴 때 허벅지 뼈에 힘이 많이 받는데 이제 거기 그 성장판이 거기서 확 늘어나면서 삐뚤어지고 막 그러는 경우는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더 통증이 더 심하다, 뭐 성장판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통증이 더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성장통을 느낄 때 굳이 병원에 다 가서 치료를 받지는 않아도 된다. 그건 또 아니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의 경우 네. 이제 한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이제 무슨 통증이 있다, 그래서 올 경우에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러면 뭐 얘도 그렇겠지, 쟤도 그렇겠지, 그걸 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확인은 해야죠. 아, 확인은 일단 가서. 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뭐 애들 아픈 건 다 괜찮아, 성장통이 다 이렇게 해서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저녁에 애가 아픈 뭐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저녁에 애가 아프다고 무릎 아프고 뭐 열나고 펄펄 끓고 뭐 문제인데, 애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치료를 해야 될 건지 그냥 봐도 될 건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이럴 때는 좀 뭐 더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알아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러면 오늘 그 키가 급속하게 자랄 때 뭐 통증이 있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1년에 막 10cm씩 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운동을 좀 격한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배구나 농구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과격하다는 게 어느 띠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나서 하고 그럴 정도로 만약에 과격한 운동으로 성장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운동선수들,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장판은 다 골절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은 걸 보면 그렇게 제한적인 일부의 경우에서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중에 과격한 운동이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장통이라는 걸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다 방치해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 징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장통을 지금 얘기할 때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성장판하고 관련돼서 무릎이나 발 뒤꿈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성장통 관련돼서 그런 성장판이 이제 당겨져서 생기는 그런 성장통, 성장판 관련된 성장통.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성장기에 애들이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성장통 이게 다르거든요. 애들이 이제 활동이 많은 날 저녁에 자기 전이나 아니면 자다 깨서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그러는데 맞아. 여기가 양쪽 무릎, 뭐 종아리 뭐 그런 데 아프다고 그러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애들을 보면 우선 사진 찍어 봐요. 사진 찍어서 뼈에 뭐 특별한 이상 없어요. 근데 뭐 진찰해봐도 크게 뭐 문제 없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보면 시간이라 좀 크면 그게 없어져요. 근데 나중에 없어지고 나서 우리가 키 크고 팔다리에서 지장이 없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통이라는 얘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거든요. 양쪽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게 아니라 성장통은 이상은 딴 데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요 시기에 자란 시기에 좀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쪽만 아프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열이 난다든지 부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좀 특이한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뭐 허벅지나 뭐 이런 쪽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좀 이제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열이 나거나 붓거나 뭐 특정적인 한쪽 부위만 아파하는 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극한된 특히 이제 제한된 경우인데 어떤 애가 한 이제 9살 되는 정도 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중국에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아프다고 하는데 허벅지 어디 쪽을 아파해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 진료를 보는데 여기 사진 찍어보면 다 괜찮아요. 그리고 뭐 붓거나 이런 것도 없고 계속 아프다. 그래서 괜찮을 거고 한번 지켜보세요 했는데 얼마 있다 또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기에서 혹시나 해서 골스캔이라고 엑스레이에서 보고 MRI도 아니고 뼈에 뭐 이상이 있을 때 보이는 걸 딱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쪽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얘는 백혈병이 그쪽으로 전이가 된다. 그런 경우 이게 아주 드문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백혈병에 뼈가 가있더라도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엑스레이 하나 찍으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지속적으로 아프다 그러고 뭐 그런 경우는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무조건 성장통이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플 때마다 무조건 병원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어렵죠. 지속적인 고통이 일단 성장통이라는 건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질환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는 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에 밤에 아프다고 또 아침에 멀쩡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도 멀쩡하고 뭐 아프다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게 지속성 그리고 이제 한 부위에 특정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애기 키울 때 뭐 밤에 9시부터 잠을 푹 오래 재워야 자면서 큰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나요, 원장님? 설카디아 리듬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아침 사람이 자고 이제 깨고 이런 게 호르몬 분비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그게 다 달라요. 이제 낮에 햇빛을 보고 있을 때 우리 뭐 몸에서 이제 뭐 멜라닌 뭐 이게 그런 게 다 호르몬이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호르몬이 주로 밤에 나온다. 그때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그 시간에 이제 수면 중에 나온다. 그러니까 뭐 잘 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밤에 12시까지 잘 학습하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때도 큰 사람 있고요. 작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를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뭐 일찍 자고 일찍 하는 게 나쁜 습관은 아니니까. 아 원장님도 이 약간 이 아까 방송 중에도 약간 이렇게 관절 비틀기를 잠깐 하신 그 소리가 들렸는데 이 청소년 시기에 또 이 학교에서 이거 많이 하거든요. 왠지 좀 남자들끼리는 이거 많이 해요. 이거. 이거 한 번씩 더 해보네요. 이거 소리 안 나면 남자들끼리는 좀 창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소리 크기 가지고도 막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남자분들은 참. 네. 이게 사실 관절 건강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뭐 그렇게도 않은데. 아니고 네. 이제 추정을 해요. 네. 여기 이제 이게 소리가 왜 나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이 고관절이나 아니면 뭐 어떤 부위 발목이나 이런데 딱딱하고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발목이나 고관절 같은 데서는 힘줄이 이제 뼈가 있고 힘줄이 있으면은 힘줄이라는 게 아까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이 있으면 이게 이 뼈가 아니라 이렇게 건너가서 다른 뼈에 붙을 수 있는데 이 뼈는 이제 움직이는데 서로 움직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뼈가 앞으로 가고 힘줄은 뒤로 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때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내 몸에서 느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고 뼈하고 뼈가 만나는데 그 뼈하고 뼈가 만나는데 관절막이 있어요.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 관절액도 있어서 윤활을 주는데 어떤 위치에서 될 때 뭐 진공으로 됐다 이게 딱 펴지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딱 하면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난다고 하는데 그걸 해서 굳이 뭐 그거 하면 손이 뭐 두꺼워져 뭐 관절이 두꺼워지는데 뭐 그거 했다고 더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성장통 얘기를 하시면서 언급됐던 질환이 하나가 있어요.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십어병이라고 약간 욕 같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네. 네, 저 지금 순간 네, 약간 이거- 십어병이라고 성장통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보다가 십어병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질환인데 어떤 질환일까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뼈에 뒤꿈치에 있는 뼈도 성장판이 있어요. 성장판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킬레스건 종아리에 이제 있는 근육들이 우리 뒤꿈치에 붙는 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뭐 아킬레스 건염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붙는 데가 거긴데 그 아킬레스 힘줄이 그 뼈에 붙고 그 뒤꿈치 뼈가 있잖아요. 발까지 연결된 그 뼈 사이에 성장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킬레스건은 굉장히 우리가 힘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뛰거나 그러면 육상선수 뒤에 보면 그 종아리 그 근육들이 다 거기 붙으니까 우리가 뛰거나 그럴 때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근육들이 힘들 많이 쓰고. 근데 그런 거기 받아서 힘을 주고 당기니까 그 성장판 그 물렁뼈에서 이제 성장판이 그 물렁뼈가 당겨지면서 그쪽이 힘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통증이 생기는데 이게 결국은 그 뼈가 물렁뼈가 이제 딱딱한 뼈로 바뀌니까 그 시기까지 통증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아프면 좀 쉬면 좋아져요. 대개는.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뭐 타이레놀, 브루펜 이런 거 많이 쉬면 이렇게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좀 통증이 심하면 차갑게 하는 게 통증에는 오히려 이제 완화되니까 아이스팩 같은 거 해도 되고 좀 쉬면 좋아져요. 안 아프면 좀 놀고 아프면 좀 쉬면 되고 이제 그때 통증이 있어 통증 조절만 하면 시간 지나면서 다 좋아졌고 그거 이후에 뭐 크게 아주 드물게 이제 순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다 병원이 필요하죠. 십어병이라는 게 그렇게 막 심각한 통증은 아니다라는 말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크면서 운동하면 아플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 계신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통증을 관리하면서 놀이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궁금한 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꾸준히 들어주시고만 계셨어가지고 질문 한번 제가 이제 해보시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조카가 그러니까 왜 오다리라 그러죠? 다리가 이렇게 휜 아이가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그걸 펴주면 키가 더 많이 크지 않을까 이래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오다리를 고쳐주면 키가 클까요? 이게 이제 오다리라는 게 다리가 이제 오자라는 게 무릎이 벌어지고 발목이 가깝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오자형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오다리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몇 살에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외형으로 보기에 오다리인지 실제로 오다리인지 한 뭐 18개월 이 정도 됐을 때 태어나서 그때는 이제 오자가 제일 이제 극심해질 수 있는 시기고 2살에서 2살 반 이 정도 되면 이제 똑바로 이제 돼 보이다가 한 3살, 4살 되면 또 반대로 엑스트라 됐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어른하고 비슷하게 되는 게 과정이거든요. 이게 과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식의 이제 패턴을 보이는지를 봐서 이게 진짜 오다리가 문제가 되는 오다리인지 아니면 발달 과정에 있는 오다리인지 이제 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오자다리가 좀 더 심한 경우가 우리가 이제 애들 빨리 걸으면 아마 9개월에 걸었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발달이 빠르면 엄마들이 얘는 머리가 좋은 거야. 얘는 공부도 잘할 거야. 얘는 대학 갈 때 문제 없어. 근데 절대 그게 걷는 거 자체 가지고 그게 빨리 뭐 이제 뇌 발달이 좋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대신 빨리 걸으면 오자가 좀 18개월 때 보인다는 오자가 좀 더 심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걸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보행기 빨리 태워가지고 빨리 걸려야지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푸시하고 그럴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두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오다리 중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정도 나이 되는 애들
이제 한 살, 생후 한 살, 만으로 한 살, 두 살, 이때 문제가 되는 애들 중에서 이제 그룹병이라고 있어요. 그룹병. 그룹병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제 칼슘이 몸에 이제 적어서 이제 그래서 뼈가 좀 약해지는 건데 성장판에서 세포가 분열을 해서 칼슘이 침착돼서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를 못 만들고 물렁뼈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힘을 못 받아요. 물렁뼈 약해서 다리가 더 휘고 옷자다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때 맞춰서 이유식 잘하고 하고 또 비타민 D가 햇빛을 많이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알러지가 있다든지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건 확인해 보는 게 좋고 아주 드물게 이제 종아리뼈 위쪽에 성장판에 문제가 있는 블라우트병이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휘는 경우도 이건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와서 확인해 보시는 게 고칠 수는 있나요? 블라우트병은 블라우트병은 좀 성장판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좀 그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일찍 걸어서 이제 오다리 된 거는 자라면서 저절로 좋아지니까 그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확인만 되면 그럼 성인돼서도 계속 올다리인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체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그룹병인지 아닌지 뭐 그룹병이면 비타민 D, 칼슘 이렇게 처방하면 바로 그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집에서 이런 발달 과정에서 좀 이제 얘가 오다리인데 더 심해지는지 안 심해지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면 엄마 아빠가 펜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그걸 정면을 향하게 해서 애를 벽에 세워놓고 뭐 스마트폰에 이거를 찍어놓고 그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찍어보면 얘가 이제 그것만 봐도 이제 옷자다리가 좋아지는지 아닌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 심해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 보면 18개월 때 심했는데 21개월 됐더니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좋아지고 있어. 그럼 얘는 그로 갈 거고 18개월 때 심했는데 21개월 더 나빠졌어. 그럼 얘는 좀 그 패턴하고 다르니까 와서 봐야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나이 때의 오다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경과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냥 병원 갈 것 같아요. 네, 그게 난 것 같아요. 뭐 항상 성격에 또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병원에 가서 여쭤보는 것만큼 뭐 이렇게 확실한 건 또 없으니까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관리가 되어지는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골절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개나리가 겨울에 물이 이제 없죠. 개나리는 어릴까 다 빠서 그냥 그 개나리는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뚝 부러지죠. 성인은 이제 골절이 그런 식으로 생긴다 그러고 봄에 이제 개나리가 이제 물을 먹으면 순이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꺾을 때 안 꺾이죠. 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린 스틱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들은 그런 새순처럼 부러지는 게 이제 그게 똑 부러지기보다는 뭐 이제 약간 휜다든지 뭐 뼈인데도 막 휘어요. 좀 휘어있는 진짜로 휘어있는 경우 있어요. 부러지냐 그게 휘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부러지더라도 완전히 부러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부러지고 그런 경우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어른 골절보다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그냥 치료하는 사람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으면 너무나도 이제 그 치료하기가 어렵거나 치료를 해놓는다 그래도 나중에 후유증이 크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두 개 다 성장판 때문에 그리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오히려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게 더 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른은 부러진 뼈를 한번 딱 어떻게 수술해서 맞춰놓으면 그게 그냥 가지고 펴지진 않거든요. 근데 애들은 자라면서 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렁뼈가 자란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렁뼈가 딱딱한 뼈로 가리니까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성장판 있는 데서 약간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 팔꿈치에서 골절이 그런 경우에 잘못 만져볼 때 이렇게 휘어요. 그 휘는 게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자라면서 더 하는 게 우리가 총을 쏠 때 총구 방향이 여기서 약간 삐뚤어져서 총을 쏘면 여기선 이만큼 차이는 저기 가면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지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더 잘 치료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좀 그렇게 과하게 치료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고 그런 부위가 있는데 그게 성장판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판 골절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어떻게 다쳤을 때 병원에 내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1살짜리, 2살짜리가 와서 보면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보여요. 지리가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별 우습지 않게 비틀리는 힘에 의해서 이제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뭐 방귀부 쓰고 이렇게 뭐 오래 안 하고 그래도 뼈 잘 붙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골절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골절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많이 되면 이건 길어지거나 밖으로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애들이 아파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좋고, 그리고 팔꿈치 같은데 이제 손 짚고 넘어졌는데 손을 짚었는데 팔꿈치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하여간 뭐 어떤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래서 눌러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붓거나 그런 부위가 있으면 골절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부위가 더군다나 관절 부분이다. 성장판은 관절 부분이라는 게, 성장판은 긴 뼈의 양쪽 끝에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관절 근처에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아파서 뭐 부러진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 부러지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손목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뭘 과하게 해준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과하게 더 케어한다고 안 다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당부 말씀을 드리셨던 거는 관절 쪽이 아프면 성장판이 다쳐서 성장을 저해야 할 요인이 있으니 병원에 반드시 방문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원장님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스태프분들한테 전해드렸어요. 아, 너무 힘들었다. 원장님 자리 모시기까지 너무 바쁘셔가지고. 혹시 원장님이 느끼시는 의사로서의 고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의사로서의 고충은, 네. 저는 제가 의사일 수 있는 걸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고충을 뭐, 글쎄요. 어떤 뭐 직업, 의사라서의 고충? 다 있겠죠, 지금은. 근데 감사하려고 그러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죠. 고충이라는 거. 감사하는 마음. 원장님 계시고 계신 병원의 그 가치가 동행이라고 들었어요. 특별히 그렇게 좀 가치관을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사는 동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환자 옆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골절돼 있는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뼈를 붙이는 건 아닙니다. 당신 몸에서 당신 몸에 뼈가 붙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뼈가 부러져서 어긋나 있으면 그 뼈를 이제 떨어져서 붙을 만한 위치에 놓고 그 뼈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의사 일이고, 그 뼈는 당신의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이 이제 우리 몸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보존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낫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퇴행성 질환들이 많아요. 저희 그 특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환자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게 불편한지 들어주고 같이 가는 거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환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해놓고 뭐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동행이라는 거지. 그게 뭐 이제 무슨 뭐 따뜻한 마음으로 무슨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알고 가야지 환자한테도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어떤 식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환자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 잘 전해지는 오늘 토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바쁘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앞으로 더 바빠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계속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현상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너무 과한 이제 관심으로 그걸 어떤 과한 치료를 하게 되면 엄마가 얘한테 뭘 해줬다는 뿌듯함이 아니라 치료받고 있는 애한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당한 관심 바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그런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모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면 지금 있는 방송도 그런 더 헷갈리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바른 이제 제대로 된 방송이 됐고 제가 얘기를 했으면 하는 거 바람이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좀 건전한 그런 육아 뭐 그런 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 원장님을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토크쇼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 병원에 직접 입원을 하면서
그 병을 고쳐 나간 환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저희 병 홍보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뭐 다 거의 대부분의 원장님 그러시죠. 그냥 너무 권위적이고 딱딱하게 이렇게 설명만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 동네 그냥 아저씨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지? 내가 좀 이렇게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스스럼 없이 여쭤보면 그냥 정말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그냥 내가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원장님 이렇게 어필되고 있죠. 그래서 원장님 병원은 정말 동행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찬양. 예. 정말 진정한 은혜님이 계시다면 여기에 계신 걸로 오늘 마무리를 우리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네. 우리 지난번에도 명의의 개념 우리 쉬운 닥터. 아, 그죠. 쉬운 닥터. 예. 네, 이번에는 뭐든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강한 토크의 닥터. 막 이런. 오늘 굉장히 네, 쉽게 설명해 네, 주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너무 유용한 정보 많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아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순간도 아마 빼고 가실 시간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로와 함께 했던 시간 어떠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